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건강영양 아카데미 오늘은 제5강 지질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질. 지질은 우리가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탄소와 산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유기화합물의 종류고요. 네, 지금 이제 지방의 구조가 나오는데 지방의 공통적인 그런 구조상의 특징은 지금 여기 CH3 메틸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OH 카르복실기가 존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의 이제 구성 단위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산인데, 이 지방산을 어떤 이중결합 혹은 이제 다중결합의 유무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제 필수지방산, 비필수지방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지방산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으로 이제 그 이중결합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의 분류 및 구조에서 이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나오게 되는데, 포화지방산은 이제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중 불포화지방산으로 다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 불포화지방산에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이 있는데, 왜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으로 분류를 하는지 지금 살펴볼 건데요. 일단 포화지방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결합이 그 COH 카르복실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그 수소가 첨가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은 지금 빨간 점이 이제 깜빡거리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수소가 첨가되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단일결합으로 바뀌고, 이렇게 수소가 첨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결합이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다중불포화지방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다중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중불포화지방산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그 COH 말단 말고 그 반대쪽부터 이제 탄소에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지금 번호를 붙여보면 1, 2, 3, 4, 5, 6번 탄소에서 지금 이중결합이 처음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6번째에서 이중결합이 처음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6번째, 그러니까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지금 보시는 구조는 감마 리놀렌산, GLA 구조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3는 어떨까요? 오메가3 마찬가지로 끝에서 세 번째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시작되겠죠. 지금 보시면 세 번째 탄소에서 시작되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 다중 불포화 지방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지방산의 명칭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로 DHA입니다. DHA. 지금 이제 제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체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지금 이제 그 화면 중앙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가 하나 있고 밑에 꼬리가 2개 달린 그러한 물질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면서 이중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세포막의 이중층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밑에 꼬리가 2개 달린 그 부분이 이제 지방산 부분이에요. 이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막의 투과성이 달라집니다.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고 단일결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일직선으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동성이나 그 유연성이 부족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꼬리 부분에 이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 차지하고 있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세포막의 그 내외에 물질 이동이 어렵게 되는 거고, 또 투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꼬리 부분의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유연성,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 불포화지방산이 이제 약간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고 잘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포막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면 세포막의 투과성이 좋아지고 세포의 어떤 활성이라든가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제공을 해야만, 우리가 많이 섭취해야만 이런 세포막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지방산은 우리 체내에서는 이렇게 지방산으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대부분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지방,
그 다음에 우리 식품, 음식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은 대부분 다 중성지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중성지방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물질, 기본이 이제 글리세롤입니다. 지금 글리세롤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까만 동그라미가 카본, 탄소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산소,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수소인데요. 이렇게 탄소 3개에 OH, 산소,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이 글리세롤 하나에 글리세롤 OH가 3개 붙어 있는데 이 OH 부분에 지방산이 하나씩 딱 결합되어 있는 형태, 글리세롤에 이제 지방산이 이렇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중성지방의 형태입니다. 글리세롤 하나와 지방산 3개. 2강 때 우리가 에너지 대사할 때 이 지방도 분해가 돼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 지방이 이제 분해되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화를 시킬 때에는 이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방산만 이제 에너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도당을 많이 섭취했다. 포도당 당분의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과잉의 그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된다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경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포도당의 과잉 섭취, 과잉의 그 당분이 아세틸코에일을 거쳐서 지방산으로 합성되는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이, 중성지방이 우리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제 과잉의 에너지는 또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에너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곳간에 저장해 놓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기능을 하는 것이 지방의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생성보다는 에너지 저장 기능이 더 중요하다. 지방의 기능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저장을 통해서 또 어떤 피하 지방의 그런 축적을 통해서 장기를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지용성은 이제 그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의 체내에 흡수가 돼서 이동을 해서 이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용성 영양소의 이동 흡수, 그 다음에 이용, 이런 부분들을 촉진한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을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은 우리 몸이 다 70%가 이제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상태가 수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지방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흡수되고 이동되기 위해서는 우리 체내에서 다른 형태의 좀 물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물질이 바로 단백질과 결합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이동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방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고 단백질과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지단백질. 물과 친한 단백질과 인지질이 지질을 둘러싸서 수용성인 체내를 자유자재로 떠돌아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체내에 지방을 운반하는 지단백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혈관 안에 이런 지단백질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겠죠. HDL, LDL, VLDL, 카일로마이크론. 이러한 그 지단백질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차이점은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의 비율이 약간씩 틀리다라는 거죠. HDL,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테인, 고밀도 지단백질이라고 해서 단백질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HDL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비율 낮고 단백질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HDL이 우리 말초혈관에 존재하는 그런 콜레스테롤들을 다 간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반면에 이제 LDL은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각각 필요한 조직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면서 혈관 안에 이 콜레스테롤 쌓이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HDL보다는 단백질의 비율이 낮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VLDL은 단백질의 비율이 더 낮고요. 카일로마이크론은 이제 대부분 다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제 운반하는 어떤 지방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구조의 그런 지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지단백질들이 혈관 벽에 침착하면 이제 플라크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플라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을 막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킨다거나 아니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혈관을 파열시키는 그런 문제점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의 과잉 섭취나 콜레스테롤의 과잉 섭취를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지방의 다른 종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질이라고 있습니다. 인지질. 중성지방과는 별도로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중성지방의 구조이죠. 중성지방,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제 이 지방산 이 3개 중에 하나가 인산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인산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2개, 인산 하나가 붙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지질. 인지질의 종류가 잘 아시는 포스파티딜세린 구조식이 다음과 같은데, 여기 지금 가운데에 C가 탄소가 3개가 이제 뭉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글리세롤이죠. 옆에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글리세롤 하나, C가 3개 뭉쳐 있는 이 부분이 글리세롤이고, 여기에 지금 지방산이 2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 붙어 있는 것이 인산. 그러니까 인지질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시틴도 역시 포스파티딜 콜린이라 그래가지고 인지질의 한 종류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에 글리세롤이 존재하고 지방산 2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인산이 붙어 있는 다른 형태의 인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파티딜 세린과 레시틴, 이런 성분들이 대표적인 인지질의 종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인지질의 성질을 좀 특성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지질의 구조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폐 화면에서는 지방산 하나가 인산으로 대체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인산이 밑에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인산이 지방산과 반대쪽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부분, 인산과 글리세롤이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은 친수성, 물과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물과 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포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막의 주요 성분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죠. 지금 위에 이제 동그란 머리가 각각 이제 위아래로 존재하고 꼬리가 이제 안쪽으로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머리 부분이 친수성, 인산과 글리세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부와 외부에는 수분이 많아서 이제 이 친수성 부분이, 머리 부분이 이제 그 바깥쪽을, 위쪽과 아래쪽을 위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산 2가닥이 지금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어떤 친수성과 소수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세포 외부에서 물질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고, 또 투과성이 증가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질 중요하다라는 거,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지질에 붙어 있는 그 지방산이 불포화 지방산이냐 포화 지방산이냐에 따라서 세포의 어떤 유동성, 유연성, 투과성이 틀려진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방의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피부에 피부 조직에 존재하는 그러한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식품 중에 또 존재하기도 하고, 또 간에서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성호르몬 합성하는 거죠.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과 같은 그런 남성, 여성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담즙산은 우리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담낭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분비되는 그런 물질인데,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은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게 되면 비타민 D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 D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담즙이 이제 중요한 어떤 신체 내에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담즙은 간에서 분비돼서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담즙은 다시 이제 이용이 되면 다시 흡수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장에 육모세포가 있는데 간에서 담즙이 분비가 되면 이렇게 분비된 담즙은 우리가 식이를 통해 섭취한 지방을 잘게 분해해서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역할을 다 한 다음에 95%, 지금 분비된 담즙의 95%는 다시 소장 육모세포를 통해서 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담즙의 장간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담즙은 대부분 다 다시 흡수가 된다. 장간순환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그 간에서 배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노폐물들의 어떤 대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장간순환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방의 어떤 종류와 기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지방은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도 있지만 현대인들의 건강에는 좀 과잉 섭취로 인한 그런 건강상의 악영향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포화지방산의 문제, 포화지방산 많이 섭취하면 혈중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증가하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행이 좀 방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많아지고 HDL 콜레스테롤 감소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포화지방산 섭취가 많고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체내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육류 소비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한 그런 중성지방 수준이 높다라는 그런 지금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중성지방이나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되면은 우리 혈관 그 벽에 침착이 돼서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방하는 것이 우리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그런 후유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예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이제 그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하다, 뭐 감마 리놀렌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지방산,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6 지방산의 이제 한 종류인데 우리가 섭취하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 인지질 이중층의 지방산 가닥으로 이용이 되고요. 또 세포로 들어가서 제1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은 2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오메가3 EPA DHA는 3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생성한다라고 지금 화면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코사노이드는 바로 세포막의 이제 필수 지방산으로부터 합성되는 생체 기능 조절 물질,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그런 물질을 다 포함해서 총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1계열, 2계열, 3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아이코사노이드가 과잉 생성되면 이제 우리 건강상에 이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이 과잉 섭취하고 있는 육류, 가공식품, 식물성 식품에 식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2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훨씬 더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EPA, DHA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지만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마 리놀렌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3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1계열과 3계열이 부족하고 지금 2계열이 너무 과잉 생성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떤 우리 몸의 변화를 나타내냐면 이제 2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증가하게 되면은 혈소판 응집시켜서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높인다거나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3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 1, 3계열은 반대작용,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유발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지방산은 감마 리놀렌산 비롯해서 EPA, DH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과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압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혈관의 콜레스테롤 침착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부정맥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혈관 중성지방을 저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매일 35g 이상의 생선을 섭취하게 되면 심장 질환 사망률이 60% 감소한다. 주 5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게 되면 한 달 1회 이하 섭취한 대조군과 비교해서 심장 질환 사망률이 30% 감소한다. 하루 4.3g 이상의 4,300mg 상당히 고용량이죠. 이 생선기름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에는 심근경색 생존자의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도 나와 있고요. 이제 권장하는 오메가3의 섭취량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 섭취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생선 4토막 이상은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에 EPA, DHA를 1000mg 이상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 1000mg 이상은 연어 1토막, 고등어 5토막, 참치 7토막, 7토막에 들어있는 그런 오메가3 지방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오메가3 지방산을 더욱더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콜레스테롤 중에 이제 앞서서 HDL, LDL 콜레스테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LDL은 간에서 이제 그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조직에 운반하면서 혈관에 침착시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이 우리 혈관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침착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켜서 혈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메가3 지방산과 감마리놀렌산 등과 같이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방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포화지방산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화지방산과 함께 이제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지방산을 수소를 첨가해서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맛은 좋게 하는 그래서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그런 그 식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생성된 그런 기름이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심혈관 계통의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고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물질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트랜스 지방 액상 과당을 좀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섭취하는 음식 중에 알게 모르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음식들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섭취하는 음식 종류들인데요. 지금 이제 100g당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랜스 지방의 제한 섭취량,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에 2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하시게 되면 하루 제한량인 2g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섭취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안 드시거나 적게 드시는 그러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리자면 지방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성분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 쇠포막을 구성한다거나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에 도움을 준다거나 혹은 체온 유지, 장기 보호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호르몬을 합성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역할들 하지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 관련된 건강 문제는 오히려 그 지방의 과잉 섭취 그리고 이제 나쁜 지방의 섭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지방의 과잉 섭취나 나쁜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건강에 필요한 좋은 지방, 감마리놀렌산이나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그런 식생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